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여러분의 지갑을 구원할 경제 유튜버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불려나갈 지혜, 그 부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갓생을 향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자, 약속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청와대 지하 벙커,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땡,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곳은 그 어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장소보다도 더 전설적인 곳, 바로 미국의 포트녹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포트녹스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거의 60%, 무려 4,500톤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금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미국 금괴 보관소라고 부르죠. 4,500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금괴들을 하나씩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저 위대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훌쩍 넘어버리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김이 빠지는 사실 하나. 이 엄청난 양의 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대략 계산해보면 약 2,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400조. 엄청난 돈이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일론 머스크 형님이 트위터 산다고 플렉스하기 전 재산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한 국가의 중앙금고보다 많았다니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죠? 사실 포트녹스의 진짜 전성기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들, 예를 들면 미국의 독립선언서 원본 같은 역사적 보물들까지 지켰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김프로가 여러분을 데리고 포트녹스의 비밀스러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이 철옹성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미친 수준의 보안은 어떻길래 포트녹스처럼 안전하다는 말이 대명사가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21세기 금융 시스템에서 포트녹스는 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모든 썰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33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시기인 대공황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죠. 이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금의 정부 독점이었죠.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해서 미국 시민들의 개인적인 금 소유를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산 금을 나라가 뺏어간다니 이게 무슨 공산당 같은 소리냐고요?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서 금을 강제로 사들였고 순식간에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금이 정부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벨트는 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금을 다 모은 뒤에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온스당 35달러로 확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하루아침에 금의 가치를 약 69%나 폭등시킨 겁니다. 즉, 달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명분, 즉 통화량을 팽창시킬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서 긁어모은 수천 톤의 금, 이걸 다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특히 당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해안 도시의 은행 금고는 너무 위험했죠. 바로 이때 포트녹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켄터키주에 위치한 포트녹스 군사기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금고가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포트녹스의 금 보유량이 순식간에 3배로 불어난 겁니다. 왜냐고요?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유럽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금을 훨씬 안전한 미국으로 피난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기 위한 대금 지불 등 여러 이유로 유럽의 금이 거대한 파도처럼 미국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 시계는 1941년 3월을 가리킵니다. 이때 포트녹스 금고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9,757톤의 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무려 5,13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미국 전체 GDP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단 하나의 건물 안에 몽땅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몇 채? 아니죠. 서울 전체를 몇 번은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니 영화보다 더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포트녹스만큼 안전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션스 11의 주인공이 됐다고 상상하고 저를 따라오세요. 포트녹스를 털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 높다란 강철 울타리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울타리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촘촘히 얽혀 있고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는 고압 전류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뚫는 순간 바비큐가 되는 거죠. 좋아요. 어떻게든 울타리를 넘었다 칩시다. 이제부터는 발밑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물 주변 땅에는 지뢰가 쫙 깔려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거든요. 한 걸음만 잘못되면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했다고요.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레이저 감지기가 당신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순간 벽에서 자동 기관총이 튀어나와 불을 뿜을 겁니다. 다다다다. 이 모든 걸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는 화강암과 강철로 만들어진 2층짜리 지하 요새가 나타납니다. 이 요새는 3m 두께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요새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최종 목표인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의 문 두께만 무려 53cm, 무게는 20톤에 달합니다. 어떤 토치나 드릴로도 뚫을 수 없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죠. 이 문을 열려면 여러 개의 비밀번호 조합이 필요한데 각각의 조합은 오직 담당 직원 한 명만이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자기 번호를 입력해야만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죠.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건 어떠냐고요? 천만에요. 금고 전체가 63cm 두께의 강철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은 또다시 두꺼운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철옹성이죠. 여기에 더해 이 시설은 자체 비상 급수 시스템과 발전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 바로 옆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있어서 유사시에는 즉시 방어 병력이 출동합니다. 어떠세요?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낫겠죠? 이건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더 황당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갖 음모론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트녹스의 금은 사실 텅 비어있다. 정부가 몰래 다 팔아치웠다. 이런 소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창을 뒤덮었죠. 이런 음모론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2017년에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금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한 건 아니고 고위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자, 보세요. 금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확인시켜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의 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포트녹스의 중요성. 정말 만약에 음모론자들의 말대로 포트녹스의 금이 전부 사라졌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별일 없다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치가 변동하는 이른바 신용화폐 또는 명목화폐죠. 포트녹스가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미국이 근본이제를 따르던 때였습니다. 즉,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주던 시절 말이죠. 하지만 그 시대는 1971년에 끝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고 선언하며 근본이제를 폐지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달러 가치는 오늘과 똑같이 유지될 겁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활짝 열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제 금과 달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미국 정부는 그 미친 보안을 유지하면서까지 포트녹스를 계속 운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만일을 대비해서 정말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금은 유동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금의 가치는 살아남죠. 즉, 포트녹스의 금을 보관하는 것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궁극의 보험인 셈입니다. 국가에게 포트녹스의 금이 비상금이요, 최후의 보루라면 우리 개인에게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근본이제라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금융에 대한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